이제 뷔페 식단을 많이 가시잖아요. 뷔페 식사 하러. 자, 뷔페 식단은 부패 식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품 배합이 또 중요합니다. 소화 시간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은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따로 먹는 게 좋을까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늘마을에 오니까 과일을 언제 드세요? 저녁 때 뭐 드셨어요? 과일 드셨어요. 자, 아침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과라는 공식이 자꾸 있으셔서 저희가 저녁에만 과일을 단독으로 드리고 싶어도 아침에 사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식사하실 때 밥은 먹고 싶은데 과일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인슐린 수치를 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밥 몇 숟갈 먹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예, 자, 여기 과일을 먹으려면 저녁이나 또는 아침을 과일식으로 아예 대체하던가 아니면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먹는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전에 먹어서 과일을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뒤에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밥의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먹지 않으면 안에서 부패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장루수증후군을 더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을, 식사 배합법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포도는 과일 중에서 위가 빈 상태에서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나 사과나 배나 나무에서 따는 그런 과일과 과일들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식사 후에 포도를 드시거나 사과를 드시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과일 때문이 아니라 탄수화물에 의해서입니다. 밥을 먹고 드시게 되면 이런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 나무에서 나는 사과 같은 아이들은 위가 빈 상태에서 단독으로 드시고 과일을 드실 때 사과나 오렌지나 배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가급적 과일은 한 가지씩 가스가 차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단과일이나 신과일을 썩지 않고 한 가지 종만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오늘은 아주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드시던 식단이 나옵니다. 벌써 지금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식단은 건강식일까요? 그다지 좋지 않은 식단일까요? 네? 무슨 식단? 나쁜 식단. 왜요? 짬뽕으로. 네. 가장 좋지 않은 식단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먹는 식단이죠. 여기 보니까 갈비찜도 있고 두부도 있고 뭐 종류별로 있습니다. 파전도 있고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원칙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다는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여기서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니에 골고루 드시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쑥갓 드셨으면 점심에 시금치 드시고 저녁에 다른 거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끼니에 골고루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식사를 하실 때 한 끼니에는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고 다음 끼니에 드시면 하루 종일 골고루 드실 수 있다는 얘기지 한 끼니에 골고루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반찬과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똑같은 반찬 아침에도 시금치, 점심에도 시금치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위나 종류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뿌리채소 먹었으면 점심에는 줄기채소 드시고 이런 식으로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고 곡류나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초류, 견과류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상진 박사님은 여러분들의 식탁을 꽃밭이 되게 하라. 그러면 각종 꽃밭, 빨간색 파프리카, 빨간색 또 도마도, 그리고 또 노란색 파프리카, 노란색 단호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깔이 다양하게 꽃밭이 되도록 드시는데 한 끼니에 막 7, 8가지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여러분 몸에 각종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면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끼의 반찬 가짓수는 많을 필요가 없는데요.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현대인에게 병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어디 이런 샐러드 바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뷔페 식단을 많이 가시잖아요. 뷔페 식사 하러. 자, 뷔페 식단은 부패 식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발음은 비슷하지만
뷔페 식단은 뷔페 음식물을 다 뷔페해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식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단순하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맞은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 분들은 차를 참 좋아합니다.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한국 분들은 요새 그냥 물도 못 마시죠. 반드시 얼음을 넣어서 냉장고나 정수기를 살 때 반드시 얼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수기나 냉장고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어디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셔도 항상 그 음료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죠. 이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장을 마비시키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배탈이나 설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데펴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 소화력을 끌어갔기 때문에 소화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우분들은 몸이 냉하시기 때문에 볶음국식 같은 이게 그렇다고 뜨거운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환우분들은 자꾸 몸이 냉해지는지 알고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몸이 냉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면 괜찮은데 얼려서 드시는 음식, 얼음에 섞어서 드시는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요.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암 말기로 오신 한 영화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영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규칙적인 식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한 달이면 직업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으로 오시는 간호사분들이 꼭 한 달이면 두세 분 계십니다. 간호사분들이 제때 데이 나이트 때문에 제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떨어지면서 유방암에 노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제때 먹는 거,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하는 거. 그래서 과식도 문제고 간식도 문제지만 늦은 저녁 식사나 불규칙하고 부절제한 식사가 여러분의 모든 소화기를 망가뜨려서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위암이나 담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이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요새 청년들의 아토피나 알레르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식이고 이런 피자나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이 이런 지방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규칙적인 식사나 늦은 저녁 식사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간식은 이전 음식의 소화까지 지연시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전 음식이 따뜻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먹은 음식물이 다 술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간식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발효가 일어나서 마치 술 마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재충전과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몸도 마음도 위장도 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처럼 아침 점심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저녁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요새 배고파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만 보면 배고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배가죽하고 등가죽하고 쫙 쥐어짜듯이 달라붙는 것처럼 배가 고프시면 해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요래야 되는데 그 해독 증세를 여러분들이 못 견디시고 배고프면 자꾸 허겁지겁 공복 상태를 못 견디셔서 계속 허겁지겁 땅콩 한 알,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드시는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장기가 다 병들고 특별히 신장이나 간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로해서 해독기가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런 간식 습관, 과식 습관,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저녁 식사가 바로 여러분의 간과 신장과 소화기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면서 쉬어야 할 때 야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의 치유력은 크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이야기한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식량을 처음부터 여기 오시면 생야채를 아예 못 드시는 분들, 생과일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소화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생게 들어가면 그대로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때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소화기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푸드 음식,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런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11로 생식량을 늘리십니다. 양념이나 요리를 최소로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여러분의 치유가 빨리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생식은 자연 그 자체고 자연과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두 생식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화식 부위를 점차 줄여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매크로바이오틱스처럼 모든 음식을 다 익혀서 드시는 거, 그거는 영양소가 너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쌀이나 이런 것들은 익혀서 드셔야 하는 것은 익혀 드시지만 그래서 811 법칙에 보면 80%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같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거의 센 거에 가깝게 50도 이하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거의 5, 60% 드시는 게 좋고요. 80% 가운데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조리하지 않아도 센 것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비율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80% 가운데 나머지는 감자나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밥이나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한 2, 30보 정도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배합입니다. 게다가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이런 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드시다 보면 건강을 굉장히 아주 좋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처럼 밥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동안은 해독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해독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금씩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생식량보다는 처음에는 화식으로 들어갔다가 점차적으로 소화기가 살아나게 되면 로푸드로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산 음식 그대로 드시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의 조리된 게 없죠. 밥밖에 없죠. 그래서 뭐 도마도나 양파나 뭐 이런 거는 살짝 로푸드로 드실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콩이나 밥은 익혀서 화식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생식 비율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신 분들은 이 로푸드,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거의 생식에 가깝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생쌀 드시라는 거 아닌 거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식사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셨습니다.